드디어 MBC 비폭력 대화 시리즈 20회차 우리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19회차 동안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정말 아쉽네요. 엄청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걸 계속 실천해 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개인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변,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어떤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함께 꿈꿔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실천 연습도 우리 한번 계획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저희가 20주 동안요, 정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행을 돌아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비폭력 대화 MBC의 기초 기억나시죠? 관찰, 느낌, 욕구, 요청 이 네 단계를 배우면 새로운 소통의 문화가 열린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자기 공감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공감의 언어로 듣기, 그리고 어려운 감정들까지 우리 다루는 걸 배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길 바래요. 예, 맞아요. 특히 분노나 죄책감 같은 이 좀 어려운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시구나. 아, 다행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실생활 적응이었죠. 부부 관계 기억나세요?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소통,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의 우리 대화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MBC를 사용할지 배웠는데 혹시 조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예, 예. 기억이 조금 나고요. 각각의 관계에서 이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서 배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배워나가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 사실 돌이켜보니까요, 정말 체계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작게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비폭력 대화를 써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신 분들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조금씩 조금씩 이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비폭력 대화의 힘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사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변 사람의 관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예, 선생님, 개인이요, 이 MVC를 실천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회 변화는 항상 개인에서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비폭력 대화를 실천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은 그런 소통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관계에서 그런 소통을 하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공감적으로 듣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갈등도 줄어들고요. 협력 관계가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실제로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학교에서는 폭력이 또 현저히 줄어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좀 효과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비폭력 대화를 리더십 교육이나 팀의 발전에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도 공감적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창의성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의료계나 교육계 쪽은 어떤가요? 음, 의사 선생님들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 나의 환자와의 소통이 조금 더 개선되고 의료 분쟁도 좀 줄어들겠죠. 선생님들이 비폭력 대화를 쓰면 학생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고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정치나 사법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죠. 이미 많은 나라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시스템의 비폭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진정한 이해와 치유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꼭 비폭력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사실 요즘에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영상들이 보이곤 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음,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폭력 정신으로 소통한다면 혐오와 갈등이 줄어들고 아마 이해와 연결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안타깝게도 맞는 질문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평화로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답니다. 선생님 20주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계속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죠. 완벽한 비폭력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한 번씩은 의식적으로 공감해 보겠다. 화날 때 일단 멈추고 내 욕구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라고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 보는 거죠. 또, 저녁에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일이나 그런 생각이 나면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거나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혹시 어려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음, MBC 응급처치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감정이 격해질 때 우선 스탑 하고 깊게 숨 쉬어요.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 라고 말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과는 우리 서로 더 잘 소통해보자 라고 한번 제안해 보세요. 비폭력을 강요하지는 마시고요.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런데 선생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것을 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러다 보면은, 내가 포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수했다면, 또 배울 기회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또 포기하고 싶다면 처음 비폭력을 배우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동기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고 축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화했어.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하루야. 이렇게요. 이런 작은 것들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폭력 대화 관련한 책을 읽거나 연습 모임에 참여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예, 선생님. MVC를 제가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음, 1년 후에는 아마 비폭력 대화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갈등 상황에서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더 깊이, 또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왠지 이 사람과 있으면 좀 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마 인기가 좋아지실걸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의견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갈등이 생겨도 폭력 아닌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왜냐면 모든 사람의 욕구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실 거잖아요. 예, 맞아요. 20주 동안 정말 엄청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함께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이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비폭력 대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솔함 말이죠. 서툴러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그 노력 자체로 소중해요. 그리고 개운할 거예요. 또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창한 계획은 별로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작은 표현, 고맙다고 말하거나 또 화날 때 한번 멈춰서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작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더 평화로운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흐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저희 이 과정 20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 주세요. 앞으로도 비폭력 대화와 함께 더 깊고 진솔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작은 MVC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질 겁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